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 건데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단어는 구직급여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이 실업급여라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실업급여라고 좀 단어를 선택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구직급여 반복 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입법이 될 거고 이제 시행이 될 건데,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업급여 이제 관련돼 있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건데, 총 6가지 항목을 제가 하나하나씩 좀 핵심 포인트만 찍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을 하게 되면 그 구직급여 일액을 감액하고 또 대기 시간도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 실업급여를 받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만 이렇게 딱 일하고 또 실업급여 받고 또 실업급여 받다가 또 단기적으로 또 취업을 하고 또 실업급여를 또 받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그런 관행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실업급여를 또 잘 아시는 분들만 이 실업급여를 잘 이렇게 속된 말로 잘 찾아 먹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개선하고자 이렇게 좀 이 제도를 바꾸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이 실업급여를요, 5년 동안 3회 이상을 수급을 한 사람 있잖아요. 5년 동안 3회 이상을 수급을 했다. 그러면 수급 횟수별로 이 구직급여를 감액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50%까지 감액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대기 기간을 연장을 시키겠다. 원래 7일인데 이거를 최대 4주까지 연장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거냐면 구직급여 일액을 5년간 3회를 만약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10%를 감액하고요. 그 다음에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까지도 구직급여 일액을 감액하겠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줄여서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그 다음에 대기기간도요. 5년간 3회를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은 2주를 대기기간을 주고요. 원래 7일인데 늘려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년간 4회 이상을 하게 되면 4주의 대기기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를 이제 우리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뭐 내가 의도해가지고 그렇게 안 했다, 의도적이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거냐면, 입사나 이직이 빈번한 그런 일용직 근로자 있죠. 뭐 단기 예술인이라든가 단기 노무 제공자,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수급을 하는 경우는 뭐 의도적으로 내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외하겠다. 그다음에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고, 그다음에 임금 보수 수준 등이 현저히 낮아서 구직급여 이제 기초 일액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그런 수급 횟수 제한하는 거 산정해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진 않겠지만,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액도 좀 이게 삭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 기간도 좀 늘리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반복 수급을 하는 그런 관련된 아까 뭐 횟수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법이 시행이 되면 그 이후부터 수급하는 경우에 그렇게 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이제 제도가 개선이 돼서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2025년 정도 돼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미리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미리 알고 계시고, 또 내가 왜 나는 이게 감액이 됐냐, 이렇게 또 따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개선되는 거 첫 번째 거는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근로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제한하는 게 개선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개선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등 다수 발생한 사업장은요,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실업급여 보험료를 올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다수 발생하면요.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구직급여 제도를 이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단기 일자리 계약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사례가 만약에 보이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업급여 보험료를 올리겠다, 추가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거냐?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경우 있겠죠. 우리 회사에서 뽑은 사람 중에 이상하게 단기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좀 비율이 높다 이런 경우. 그다음에 사업에 부과된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 등을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이 실업급여 보험료는 뭐 얼마 이렇게 크게 내진 않는데 받아가는 게 더 많은 사업장 있죠. 예, 수급액이 더 많은 데들, 요런 데들도 이제 사업장에 실업급여 보험료를 더 부과하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등 다수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데 어떤 범위 내 40% 이내까지만. 그래서 뭐 무한대로 더 많이 부과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40%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실업급여 대상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주 같은 경우도 불합리하게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괜히 우리는 일부러 그러지 않았는데 왜 우리 더 부담하냐라는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업주의 책임이 아니라 구직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가 자기 사정으로, 물론 이제 이거는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그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직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이건 사업주한테는 본인이 귀책이 없잖아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치를 산정할 때 빼겠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거에서 빼겠다. 수치에서 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실업급여 대상자, 근로자들 대상으로 할 때 법 시행 이후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까 이제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 입장에서는 2025년 정도부터 이제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026년 보험료부터 아마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그때부터 인상이 되는 걸로 적용이 돼서 아마 보험료를 적용할 거니까 아직까지 조금 이제 기간이 있으니까 이 내용 참고하셔가지고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업급여 개선안 세 번째는 뭐냐? 이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피보험 자격을 취득했을 때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요거는 뭐 근로자라든가 예술인, 그다음에 노무 제공자 등 여러 개의 피보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요건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급여를 뭐 300만 원, 500만 원 받는 근로자가 10년간 근무하다가 해고된 이후에 예술인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좀 급여가 줄어서 월 50만 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개월간을 계약하고 계약이 만료된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예술인으로서 수급 자격만 인정할 경우 피보험 단위 기간이 예술인으로서 3개월 미충족돼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지만 근로자로서 수급 자격도 인정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종류의 어떤 피보험 자격이 두 개가 있는데 앞에 거를 인정해주면 수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피보험 자격자가 이직하여 모든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둘 이상의 피보험 자격 중 어느 하나의 피보험 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할 수 있게, 그러니까 앞에 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에 거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게 그렇게 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제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 이직하는 사유가 원래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그러니까 맨 나중에 아까 예술인 예를 들었죠. 요것도 비자발적일 때, 그러니까 수급 자격,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이 뒤에 것도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실업급여 개선안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업급여 신고 방법을 좀 개선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원칙은요, 현재는 출석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석을 해서 고용센터가 출석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사유가 되는 경우 직업안정기간에 출석하지 않고 고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변경이 됩니다. 물론 사유가 있는 경우죠. 뭐
이뭐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 확산이 되면서 그거를 방지할 필요가 있거나 혹은 수급 자격이 명확한 경우 뭐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을 하지 않고 고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개선되는 내용은요.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 시 대기 기간을 연장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수급 자격 인정이 어려운 사람이 단기 일자리에 취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형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자발적 이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이 어려운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단기 일자리에 취업을 하고요.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서 수급 요건을 맞추는 이런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들은 이제 대기 기간을 연장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대기 기간을 최대 현재는 7일에서 4주까지 연장을 시켜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좀 개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 보면요.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서 매월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활용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 기간을요. 신청일 이전 1개월인데 이거를 신청일로부터 직전달 초일로 그렇게 개편을 하고요. 근로일수 요건도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그렇게 개편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이제 그 실업급여를 개선하겠다. 라는 내용 총 6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까지는 말씀드렸지만 그 국무회의에서 일단은 의결이 된 사항이고요. 이제 조만간에 뭐 이렇게 국회에 논의를 거쳐가지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이 되고 결정이 되면은 그게 입법이 돼서 이제 시행일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굵직한 그 요지는 뭐냐면 이제 뭐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든 아니면 이제 사업장이든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실업급여를 많이 받아가서 이 실업급여 이 재원이 많이 이제 고갈이 되다 보니까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막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근로자한테도 조금 이제 좀 마이너스 요인을 주겠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사업장도 좀 실업급여 보험료를 좀 추가 부과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요인을 좀 사업장에도 주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뭐 정상적으로 뭐 본인이 받게 돼 있는 거 정확히 법 규정에 맞게 받으시는 분들은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다 쭉 살펴봤지만 의도적으로 좀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좀 그렇게 했던 뭐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또 일부러 그런 거를 이렇게 조장했던 사업장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실업급여 보험료를 더 낸다든가 아니면은 실업급여 보험료가 감액이 된다든가 실업급여 내용이 수급 금액이 좀 감액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체크를 잘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법이 시행이 되고 날짜까지 정확히 나오면 그때 또 추가적으로 한번 또 안내해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이 부분은 뭐 우리 근로자들도 그렇고 사업자들도 그렇고 항상 관심이 있는 부분이시니까요. 좀 체크하시고 잘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